합격생들 느낌이 옵니까? 합격의 느낌이 옵니까? 안 와요. 없어요 그런 거. 구독, 좋아요 눌러. 안녕하십니까, 허락마코입니다. 임용고 실정이 나왔는데 초등은 11월 7일, 중등은 21일, 오늘이 10월 2일인데 초등은 정말 뭐 30 며칠밖에 안 남았고 중등은 50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이맘때 멘탈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저도 항상 이때쯤 되면 불안감이 너무 강해서 공부도 잘 안 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기간제는 어떻게 구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8번이나 겪어본 경험자로서 자랑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연휴인데 집에서 할 게 없네요. 내년 추석은 꼭 책상 앞이 아닌 거실이나 방에 누워서 느긋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료입니다. 지금 쌓여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1월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본, 심화, 기출, 문풀, 모고, 강사 기본서, 강론, 교육학 등등에서 정말 탑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 자료가 많다고 결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걸 온전히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되는데 자료만 많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진 않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서브노트로 만들었는데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건 불가능하고,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메인 자료, 내가 정말 이거는 시험 직전까지 10회독 20회독 정도 하고 들어가겠다, 그런 메인 자료를 정하시고 나머지는 다 서브로 돌리시오. 나머지는 다 서브로 돌리세요. 제가 썼던 방법이 제 서브노트를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 문풀, 모고 그런 자료들은 정말 훑어보는 식으로, 내가 걸리는 개념이 있나 없나, 암기가 덜 된 게 있나, 그렇게 체크용으로만 했고, 그래서 자료의 단순화, 간소화 이것을 추천드리고, 서브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단권화를 해왔으면 단권화 자료를 메인으로 잡으시고, 그것조차 없으시면 내 눈에 정말 잘 들어오는 기본 개론서나 강사의 자료,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강입니다. 한 달 정도 앞두고 파이널 특강이라 해가지고 강사분들이 많이 열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다면 그런 특강을 듣고 거기에 조금 더 첨가를 해서 부담이 없는데, 내가 기본 베이스가 없는데 엄청 새로운 내용이나 방대한 양이 갑자기 내게 주어져 버리면 또 공부할 양이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부담이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합격생들마다 좀 갈리는 부분인데, 특강이 도움이 됐다 그런 합격생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저는 후자거든요. 들어보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아무튼 현재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것을 가져갈 건지 가져가지 않을 건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특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부터는 멘탈적인 부분인데, 불안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 지금 이 시기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여기서 합격생과 불합격생이 갈리는 건,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합격할 것이고, 불안해하면서 한마음이나 스터디나 여러 카페, 밴드 그런 곳에 글을 쓰고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에 기간제 자리가 많을까요? 이렇게 자꾸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은 합격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사수째입니다, 오수째입니다, 육수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끝이 없습니다. 터널 속을 지나고 있네요. 저는 언제 합격할까요? 나이가 30 넘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시간조차도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죠. 하소연 글을 쓰는 게 몇 분밖에 안 되지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댓글 보고 또 답글 달고, 그것만 해도 10분 20분 막 넘어갑니다. 그런 줄줄 새는 시간들을 공부에 더 투자하시고, 안 되더라도 끝까지 앉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럴듯한 요령이나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부모님, 강사, 스터디원들, 합격한 선배 등등 그 누구도 내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없습니다. 믿을 거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물론 종교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강사분들도 항상 하시는 말이고,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이게 돌이켜봤을 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8번의 시험 동안 앞에 6번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항상 의심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믿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고. 좀 사이비 교주 같은데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시험 2, 3일 앞두고는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도 머리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신기하게 시험장만 가면은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공부한 것들이 막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합격하는 그런 상상을 계속하면서 잘해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면은 시전이나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합격할 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그랬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객관입니다. 인간은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습관이죠. 본능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용을 준비하신 분들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세요. 카페나 닉네임 이런 거 보면 전부 인천 수석, 서울 수석
수석만 한 뭐 몇 빼면 되는데 한번 질문해보세요. 본인한테 내가 수석할 만큼의 수준이 되는가? 그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저는 기간잠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했어요. 기간잠에서 수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목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제 수준을 분석하고 제가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고려해봤을 때 교육학 15점, 전공 55에서 60점 정도 맞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운 좋게도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록 한 달 남은 시점이지만 이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쉬는 시간 어떻게 쉴지 잠은 몇 시간 잘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 스타일은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면 보편적이고 검증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낌입니다. 느낌! 펠! 매해마다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합격할 때 느낌이 어땠냐? 합격생들 느낌이 뭡니까? 합격의 느낌이 뭡니까? 안 해요. 없어요 그런 거. 답답한 마음에 그런 거 물어보는 심정은 알겠으나 그거죠. 불가항력이죠. 운이나 뭐 운세, 별자리 그런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재미삼아 점집 가서 뭐 올해 합격하겠냐 그런 걸 볼 수는 있지만 느낌 그런 걸로는 뭐 합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1, 2, 3, 4, 5, 6 육수하던 시절까지 느낌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시험 전날 꿈꾸면은 막 그 꿈 가지고 막 해석하고 분석하고 막 그랬는데 떨어진 해는 웃기게 느낌 다 좋았어요. 정말 합격하겠다. 와 이거 나 느낌 좋은데? 1차 무난하게 통과하고 야 1차 그 10점 넣으면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해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1차도 통과 못하고 꽈라급에 가까운 점수도 한번 나오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뭐 느낌이나 점쟁이 말이나 그런 건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합격에 지장을 주지 못해요. 제가 합격할 때는 느낌이고 좌시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감정도 아무 생각도 없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공부할 때랑 크게 다를 것 없이 큰 변화 없이 시험에 임해야 평소의 실력대로 나오지 괜히 막 느낌 좋은데? 느낌 안 좋은데? 그래버리면은 이미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런 느낌적인 것보다는 시험 당일이나 시험 그 전날에 컨디션을 더 신경을 쓰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나 멘탈 관리 측면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제 유튜브 채널 아트를 보시면 거기에 마부작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마부작침이 뭐냐면 갈마, 도끼부, 지을작, 바늘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해석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옛날에 당나라 시절에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한 노파가 냇가에서 바위에다가 도끼를 가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백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끼를 왜 갈고 계십니까? 했는데 그 노파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백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도끼를 갈아서 바늘 만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도끼로 바늘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백은 큰 깨달음을 얻어 다시 산으로 올라가 공부를 하였고 후에 그는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2011년인가 2012년부터 이 글귀를 보고 제 좌우명을 마부작침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합격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재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밀려나고 무모했죠.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포기하라 하고 3번 해도 안 되면 그거는 답이 없는 거다. 네가 열심히 안 한 거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과로서 증명을 못했으니까. 부모님은 더 이상 지원을 못해주겠다. 공장이라도 가라. 또 다른 지인분은 공장도 30살 넘으면 안 받아준다. 그 누구도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그런 응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5년, 6년, 7년을 해도 1차조차 못 가는데 그럼에도 저는 한번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몇 년의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1차라도 가봐야 되지 않겠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1차 컷 근처에서는 맴돌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응시한 결과 18년에 드디어 합격을 했는데 제가 합격했다는 기쁨보다 어머님이 주변에 제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뒤늦게나마 효도를 해드린 것 같아 그게 참 기뻤습니다. 유초등분들 남은 한 달 그리고 중등쌤들 남은 50여일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도 못하셨겠지만 끝까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합격하셔서 댓글로나마 도움되었다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락마크였습니다.